주민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원구청 도시재생팀장 윤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 진행 순서는 저희 구역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먼저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의 소통과 모니터링 및 자문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파견해 주신 코디네이터 전문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도시 행정 분야를 담당하시는 배경동 코디네이터십니다. 도시정비 분야를 담당해 주시는 오문규 코디네이터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계동 재개발 후보지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선정한 용역사 관계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의 도시계획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장지원 상무님입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 윤석진 상무님이십니다. 건축계획을 담당하시는 정목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윤태주 부사장님이십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 주민분들께 신청을 받아서 총 15분을 주민 참여단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오늘 혹시 참여단 오신 분 계시면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는 못 해드리겠는데 다 일어나셔서 그냥 한번 인사 한번 드리시는 걸로 해주시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동해종합기술공사 장지원 상무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장지원 상무입니다. 상계동 신속통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현재 재개발, 그러니까 노후 주거단지들이 많아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앞으로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중에 우리 대상지는 이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서 새로운 주택 정비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 토지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 내용 위주보다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 계획안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며 사업 수행 계획, 그래서 이제 일정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이런 개략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계획 내용은 나중에 주민 설명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자세히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상계동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을 통해서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은 시작됩니다. 가업 대상지는 요 수락산 밑자락부터 해서 면적 약 19만 제곱미터로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 단지 중에서 가장 큰 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23일에 서울시에서 공모 대상지를 공모를 했고요. 주민분들께서 동의서를 진구를 해서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28일 날 서울시에서 후보지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 후보지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노원구에서 정비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 업체를 입찰을 했고요. 그 입찰을 하고 실제로 이제 6월 17일부터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 용역 계약을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을 이제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주민 참여단 분들하고 이런 모집들을 노원구에서 5월에 했고요. 실제로 이제 용역하는 업체와 주민 참여단, 노원구 이렇게 만나서 6월 30일에 처음 이제 첫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우선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과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같이 공공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제시를 해주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공공지원 계획
공공에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공공에서 지원하는 계획이라고 해서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렇게 밀고 가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이제 자치구, 그러니까 노원구, 그리고 주민 참여단, 그리고 자문, 그리고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실제 전문가 단체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계획을 만들어내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통기획 과정 중에서 주민 참여단, 지금 우리 15명을 선정을 했는데요. 주민 참여단의 역할은 서울시와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을 하고 서울시에서 나온 계획을 주민들에게 또 설명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통기획으로 계획 과정의 주민 참여를 대상지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보완을 통해서 강점을 계획하는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대상지 현황인데요. 우리 대상지는 대상지 북측에 수락산이 위치하고 있고 동측에 불암산 그리고 당연천이 흐르는 자연환경이 매우 우수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뿐만이 아니고 상계역 역세권 500m 반경의 절반 이상이 들어오는 대중교통 여건이 굉장히 양호한 지역이고요. 요거는 이제 상위 계획상 우리 지역, 우리 상계 생활권에서 어떤 시설들이 부족한가를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주차장, 도서관, 도인 여가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실제로 이 대상지 안에 어떤 공공시설들을 설치할까 이런 것에 이제 기초 자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상지 건축물의 현황을 보시면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68% 이상이 되고 실제로 주택 용도가 80%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에 해당되는데요. 그 중에서 노후하고 호수밀도 여건이 재개발 요건에 충족이 돼서 이걸 바탕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노후한 주거 지역이다 보니 실제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이 바로 이런 상태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지금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구역이 현재 지금 6군데가 계획이 아니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군데는 실제로 조합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재개발 사업하고 주민들이 이제 어떻게든 개발을 하고자 노력을 하셨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거 법령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관여하고 있는 법이 우선 두 가지 사업이 다르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간입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1년의 과정을 거치는데 평균 한 9에서 10년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 중에서 계획 수립하고 지정하는 단계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보다는 사업 속도면에 있어서는 훨씬 빠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안에 계획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요. 주민 동의 요건 자체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에서 요구를 하는 주민 동의 요건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 요건 같은 경우도 재개발 사업은 구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3,000 미만으로 소규모로 진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층수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사업으로 2종으로,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 따라서 층수가 달라지는데 2종일 경우에는 25층, 3종일 경우에는 35층 이렇게 계획이 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 이렇게 도로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지 않고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용도 지역 2종에서 7층 이하, 심의를 받아서 완화를 받아도 15층 이하까지밖에 우선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에서는 15%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내놓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심의 시 층수를 완화받는다던가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것도 임대주택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비 계획안인데요. 사실 계획 내용보다 오늘 주민 설명회의 가장 큰 내용이 지금 보시는 게 이 빨간 선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이제 후보지라고 해서 주민분들이 사전협상 신속통합 기획의 구역계로 제출을 했고 후보지로 선정이 된 구역인데요. 이 지금 A 구역하고 B 구역이라고 해서 A 구역이 이제 그 사우나 있는 그 건물 있는 부분이고, 요 B 부분이 상신교회하고 일방통행로에 있는 일부 상가를 포함하는 요 부분인데요. 요 8,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구역을 더 추가로 넓히려고 하는 거를 이제 주민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오늘의 가장 그 주민 설명회의 큰 목적이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요 후보지 선정을 할 당시에 구역계 정형화를 위해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 지역은 현재 우리 지역은 2종 7층 일반 주거 지역인데요. 계획을 하게 되면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주변의 아파트 지역들은 다 아파트들은 3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 상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할 경우에 공공기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데요. 10%의 기부 체납을 하게 되는데, 이 기부 체납하는 공공기여는 보통 도로라던가 공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될 수도 있고 문화시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공공시설들 설치하는데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됨에 따라 개인 용적률을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렇게 계획을 할 것이고요. 계획 세대수는 4,000세대에서 4,500세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 내용들은 사실 이제 실제로 그 서울시하고 자문단들하고 계획 내용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서 계획 내용들은 거의 다 바뀔 수 있다는 거 우선 알려드리고요.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저희 일정인데요. 지금 저희 단계는 여기 주민 설명회 요 단계에 와 있고, 요 신속통합 기획 수립안을 이제 만들어지면 그 계획 내용을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제 토지용 계획하고 뭐 아파트 배치가 어떻게 되고 평형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 산정을 해서 주민분들한테 그때 알려드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동의서를 진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 동의서 진구를 받고 나면 실제로 이제 그 계획안에 대한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될 거고요. 현재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내년 12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내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 번 더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오늘 설명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설명회의 주된 목적은 구역계가 당초에 주민들이 선정을 했던 그 후보지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구역에 대한 동의서 진구를 하겠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거고요. 지금 확대되는 구역도 이번에 그러니까 동의서 진구를 할 때 동의서 각각 후보지와 확대되는 구역 전부 다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설명해 드린 자료가 아마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은 뭐 내용이 거의 안 보였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 저녁에라도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그 보여드렸던 자료는 그대로 다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노원구청 도시재생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답변 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설명에는 계획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내용보다는 절차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일정상 총 2번의 주민 설명회를 더 가질 예정입니다. 한 번은 주민 동의서를 진고하기 전에 어떤 내용의 동의서를 진고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추정 분담금이 어느 정도 다라는 그 내용을 통지를 해드리면서 1차 주민 설명회를 갖고요. 그리고 내년 그 동의서가 다 진고되고 나서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이제 심의를 받기 전에 이제 저희가 한번 최종 저희가 입안을 하는 그 계획안을 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건축 계획, 세대수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그때 한번 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많이 서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설명할 때는 저희가 좀 더 큰 장소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궁금하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